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미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필기 CBT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파트죠. 4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교류정유자기에서 개별 자속분포가 정연파로 파이 M은 0.14, P는 2, A는 1, Z는 200, N은 1200일 때 브러쉬 축이 자극축과 30도를 이룬다. 자, 이때 속도 기전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속도 기전력 나온다 하면은 직류전동기 때 배웠던 역기전력을 구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속도 기전력, 역기전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역기전력의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E는 60A분의 뭐가 됩니까? P자판이 되었죠. 유기기전력 공식과 동일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60 곱하기 병렬 회로수 1이 됩니다. 그리고 극수는 2가 되는 것이고 전체 도체수 20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 값을 넣어야 되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주어져 있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실호값이니까 얘를 실호값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럼 0.14에다가 뭐를 내주면 됩니까? 최대값에다가 루트 1을 나눠주시면은 이게 실호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n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1200을 여러분들께서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브러쉬축과 자극축이 30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인 30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다. 자, 왜 사인이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얘 역기전력도 어쨌든 유기기전력 공식에서 다 유도가 되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 이 역기전력도 전동기가 회전하면서 자속을 끊으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유기기전력 공식이 이렇게 되죠. 이 식에서 다 유도가 된 겁니다. 그럼 얘 보시게 되면은 크기만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VBL의 사인 세타가 되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V와 B가 이루는 각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브러쉬가 결국에는 요 V가 되는 것이고 자극이다라고 했으니까 자극에서 자속이 나오죠. 이 B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각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크로스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사인을 곱해줘야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어찌됐건 공식만 잘 암기하셔서 대입하면 되게 됩니다. 그럼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온다? 역기전력의 값은 400V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단건 변압기에서 1차 전압이 100V, 2차 전압이 110V인 단건 변압기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건 변압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이 왜 단건 변압기입니까? 자,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단거나 시켜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개의 책으로 만들라라는 소리가 이제 단거나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압기다라고 하는 애들도 사실은 1차 측과 2차 측이 있죠. 이렇게 1차 측. 그림이 왜 이래? 다시. 자, 변압기다라고 하는 애는요. 자, 이렇게 1차 측이 있고 1차 측 건선이 있죠. 그리고 2차 측 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 건선과 2차 측 건선이 분리되어 있는데 단건 변압기는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한 건으로 합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1차 건선이 되는 것이고 얘가 2차 건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건수로 묶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자, 1차 전압 100V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가 이제 100V가 되는 것이고 자, 2차 전압이다라고 하면은요. 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자, 우리가 2차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부하에 걸리는 것이죠. 여기는 2차 전격 전압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2차 전압이다라고 하면은 얘를 여러분들이 2차 전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얘는 단건 변압기 승합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합이 돼야 되니까 요 2차 전압이 110V, 요 부분이 이제 110V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승합을 했냐 봤더니 이제 10V만큼 승합이 했겠죠. 그러니까 100 더하기 10해서 110V가 부하에 인가가 됐을 겁니다. 자, 이때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건 변압기에서 자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이제 직렬건선이라고 하죠. 이 직렬건선의 용량을 자기 용량이라고 하고 단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류를 그냥 I다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용량값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죠. 10에다가 I를 곱한 10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하 용량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걸리는 용량이 부하 용량이 되겠죠. 그럼 부하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부하로 들어오는 전류 I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110V가 걸리고 전류는 I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분의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110분의 10이죠. 그럼 11분의 11 맞나요? 11분의 1.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증류를 다른 전압의 증류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기기는 답은 초퍼가 되게 됩니다. 이 초퍼는 증류를 증류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퍼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CHOPPER. 여기서 CHOP, 찹 요거 찾아보시면 뭐라 나오냐면은 고기나 야채 등을 썰 때 쓰는 기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찹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언제? 우리가 유튜브라던가 먹방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제가 개그맨 중에서 홍윤아 씨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홍윤아 씨 먹방할 때 또는 뭐 요리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막 찹찹찹찹 하면서 이걸 뭐죠? 효과음을 내죠. 찹찹찹찹. 이 말이 뭐냐면은 고기나 야채를 썰 때 낸다라는 거예요. 찹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필요한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 직류를 어떻게 한다? 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박 한 통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우리가 뭐 하마입니까? 수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찹 잘라야지만이 우리가 먹을 수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류전압도 너무나도 크면은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초퍼를 통해서 찹 잘라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오래 가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인버터가 됩니다. 자, 인버터는 뭡니까? 제가 또 암기법을 알려드렸죠. 자, 인버터다라고 하면은 인, 디, 안 부적을 꼭 기억해달라. 그래서 인버터는 DC를 뭐로 바꾸는 거다? AC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인버터라고 한다. 자, 사이클로 컨버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사이클로다라고 하면 주파수죠. 주파수를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파수가 존재하는 건 교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뭐 예를 들어 60Hz인 교류를 50Hz인 교류로 바꾼다라던가 이렇게 주파수를 바꿔주는 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릿지형 인버터는 뭐 인버터의 종류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초퍼에 대한 의미만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네요. 전류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우선 변류기 2차 측을 단락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류기 CT죠. 얘를 이제 CT라고 합니다. 맞죠? 전류를 변환한다라고 해서 커런트 트랜스포머 CT가 됩니다. 자, 그리고 CT 점검 시에는 반드시 단락을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자, CT는요. 자, 이름만 봐도 얘는 점검 시에 단락을 해야겠구나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CT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이 나죠. 그래서 CT는 뭐다? 단락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단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CT도 변압기처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대전류를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소전류로 바꿔주는 기기를 자, 우리가 CT라고 하죠. 자, 계정기가 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 큰 전류에서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애를 우리가 CT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변압기에서 이 권수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2차측 권수비분의 1차측 권수비가 되는 것이고 얘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E2분의 E1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뭐에는 반비례한다라고 배웠습니까? 전류에는 반비례한다라고 배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전류에는 뭐하다? 반비례한다. 그러니 자, 여기 대전류고 여기 소전류입니다. 그럼 권수비는 전류에 반비례하니까 대전류에는 권수비가 아주 작게 걸리겠죠. 소전류에는 엄청나게 많이 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대전류에서 소전류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기 단락을 시켜야 된다고 했죠. 원래는 단락을 시켜야 되는데
단락을 안 시켰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개방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개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 전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E는 마이너스 N에 자, dt분의 d파이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권수비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N값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럼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 자연 파괴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CT는 반드시 단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음은 삼상 유도 전동기의 이극 회전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위상 T는 T5에서 발생하는 회전자계로 오는 것은 자,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자, 삼상 전원을 인가하면 회전자계가 생깁니다. 맞죠? 그럼 그 회전자계가 생기게 되면은 그 회전자계에 의해서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전자계를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회전자계를 따라가게 된다. 그럼 이제 동기전동기가 되는 것이고 회전자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플레밍의 왼손, 플레밍의 오른손 이러한 법칙들에 의해서 어쨌든 유도전동기가 동작한다. 근데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회전자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좋은 문제다. 그러니까 원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이건 원리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상, B상, C상에 도체가 있고 A상에는 이렇게 전압을 인가를 했습니다. B상에는 A상과 120도 차이 나게 이렇게 인가를 했고 C상에는 또 B상과 120도 차이 나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류를 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상 전원을 인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T5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T5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의 회전 자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자, 이 부분에서 일단 A, 자, 노란색은요 음수입니다. 맞죠? 음수입니다. 자, A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B와 C는 어떻습니까? 플러스입니다. B도 플러스고요. C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시가 전류가 이제 위로 가게 되면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전류가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표시 때문에. 전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점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음수다라는 겁니다. 자, 음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류가 A상으로 들어온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자, 표현으로는 X가 되겠죠. 이대로 여기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상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A상으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들어온다.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노란색. 이렇게 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A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온다라죠. 다시. 이거 나오는 거죠. A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X가 되는 겁니다. B, C는 전류가 나와야 됩니다. B상, C상으로. B상, C상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B상, C상으로. 그럼 B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C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가 X니까 A-는 지금 나오고 있죠. 반대로 점을 해주시고. 점을 해주시고. 자, B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 B-는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X. 자, C 같은 경우도 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은 점은 점끼리, X는 X끼리 묶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X는 X끼리, 점은 점끼리 묶게 됩니다. 그럼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죠.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도 전류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얘네 가운데에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3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해보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주황색의 화살표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주황색 화살표가 뱅글뱅글뱅글 돌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유도전동기의 회전자개의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상전환에서 이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다음 결선 중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무조건 스타트는 3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상에서 자, 2상으로 바꿔주는 애들이 있고요. 3상에서 자, 스타트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3상을 쓰기 때문에 3상을 바꿔주는 겁니다. 3상에서 자, 6상으로 바꿔주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했죠.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친구들은요. 메이어 결선, 우드브리지 결선, 그리고 스코트 결선이다. 자, 우리가 이제 스코트 결선, 자, 요러한 애들은 뭐 T 결선이다. 자, 요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하고 계신 분들 지금 뭘 잡고 있죠? 마우스를 잡고 있죠. 이 마우스를 조금 더 우린 좀 배운 사람이잖아요. 굴려봅니다. 마우스 뭐라고요? 마우스 뭐라고요? 마우스. 아 정말 마우스 좋습니다. 이거는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그 다음 건 더 이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결선은요. 자, 환상 결선, 포크 결선, 그리고 대각 결선, 그리고 2차 이중, 2차 이중, Y 한 번, 2차 이중 델타 한 번. 자, 요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환상적인 포크 댄스를 몇 시간 쳤다? 2시간 쳤다. 뭐라고요? 환상적인 포크 댄스를 2시간 쳤다. 자, 이게 무슨 강의인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마우스. 환상적인 포크 댄스 2시간을 쳤다. 요러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제 강의 들은 사람은 요거 틀리지 않습니다. 자, 3상에서 2상이죠. 마우스. 바로 스코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다른 애들 섞어놨죠. 얘네들을 다 섞어 놓은 겁니다. 변압기유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압기 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저기 변압기가 있죠. 자, 귀엽게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1차 측. 자, 변압기 2차 측. 그럼 변압기를 외암에다가 가둡니다. 맞죠? 외암에다가 가두고. 자, 여기다 뭘로 채우냐면은 변압기 U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U 또는 절연유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의 역할이 뭐냐? 이 변압기 U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일단 첫 번째 역할. 얘는 절연유라고 했습니다. 절연입니다. 이 절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안 통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냉각입니다. 자,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절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만지더라도 지금 절연유가 있죠. 그럼 절연이라는 거를 한자 사전으로 풀이를 하면은 절자가 끊을 절자, 끊을 절, 연은 인연할 때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절연유가 벽이라서 변압기와 외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져도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변압기의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절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냉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변압기 같은 경우도요.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맞죠? 열이 발생을 하다. 그럼 이 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로 빼내주는 냉각의 역할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면은 뜨거운 액체는요. 그러니까 기름도 뜨거운 애들이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욕탕 갑니다. 목욕탕 가면은 그 두꺼비가 물 뿜는 그런 목욕탕, 옛날 목욕탕. 갑자기 어르신이 엄청나게 뜨거운 물을 막 틉니다. 트면은 희한하게
위에서부터 따뜻해져요. 밑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따뜻해진다고. 왜? 뜨거운 물이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이 발생하면은 뜨거운 애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가운 애들은 내려가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류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대류현상이 일어나면서 외부로 열을 빼내게 됩니다. 자, 요 개념 가지고 가볼게요. 자, 1번, 절연 내력이 당연히 커야 됩니다. 맞죠? 2번,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좋아야 된다. 자, 우리가 비열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물의 비열이 이렇게 됩니다. 1kcal per 도씨 kg이 됩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 1kg짜리를 1도씨 올리는데, 자, 우리가 1kg라 하면은 1리터짜리입니다. 1리터를 1도 올리는데 1kcal의 열량이 든다라는 것이 이제 비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리터짜리 물을 냄비에 넣고 1도씨 올리려면 1kcal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의 비열이거든요. 근데 비열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작다라는 거죠. 얘가 크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간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는 냉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지가 쉽게 뜨거워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열이 어떻게 됩니까? 커야 되죠. 그리고 냉각 효과 좋아야겠죠. 인하점 높아야 되겠지. 불 붙으면 안 되잖아. 인고점 낮아야겠지. 뭐 금방 얼어버리면 끝장나는 거니까. 화학작용 일으키면 안 되겠지. 산화되면 안 되겠지. 점도는 당연히 낮아야 됩니다. 자, 대류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끈적끈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점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야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점도가 낮은 것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장난을 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해당 문제를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절연 내력 높아야 되고요. 인하점은 높아야 된다. 2번 맞고요. 비열이 높아야 되고 냉각 효과 커야 됩니다. 저거가 틀렸네요. 응고점은 당연히 낮아야겠다. 맞는 선지는 2번밖에 없네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거, 출, 효, 동. 자,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출, 효, 동. 출, 역, 효, 율, 동, 손, 동, 기, 속, 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 효, 동동. 자, 이 동동.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권동선 강사님 아시죠? 권동선 강사님 별명이 동동이에요. 자, 네이버에 권동선 강사님 치시면은요, 별명에 진짜 동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효 동동. 뭐라고요? 출효 동동. 뭐, 지대건 간에 권동선 강사님 죄송합니다. 자, 해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답이 뭐예요?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 V곡선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V곡선 그려버리면 되겠죠. 이 V곡선은 여러분들이 정말 산업기사 준비하다 보면은 수도 없이 그리게 될 겁니다. 자, 계자 전류에 따른 전기자 전류를 곡선으로 그리면은 이러한 V곡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전기자 전류가 가장 낮은 지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역률이 1인 지점으로 정의를 하고, 얘를 기준으로 좌측을 L, 우측을 C. 그래서 제가 토익, LC 파트, listening comprehension 뭐 이러면서 외우라고 했죠. 여기에는 이제 계자 전류가 작으니까 두족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계자 전류가 많기 때문에 과여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전류? 지상 전류. 이 지자가 지각할 때 지자. 늦은 전류라고 했고, C는 진상 전류가 흐른다. 요 정도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못 풀 문제가 없다. 자, 1번 계자 전류가 역률 1대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C입니다. 맞죠? 그러면 앞선 전기자 전류가 흐른다. 나아갈 진짜입니다. 앞선 전류 맞습니다. 2번 계자 전류가 역률 1대보다 크면은 뒤진 전류가 흐른다. 틀렸죠. 4번 계자 전류가 역률 1대보다 작으면은 L 지상, 늦은 전류가 흐른다. 틀렸죠. 계자 전류가 1대보다 작으면은 동상. 틀렸죠. 동상이라는 것은 R입니다. R, 코사인이 1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동기전동기 난조 방지의 가장 유효한 방법은? 저희가 난조 나오면 무조건 제동권선을 떠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제동권선. 그래서 여러분들 제동권선 나오면은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자, 다들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숙취 해소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과음하고 다음 날에 헛개수 찾지 말고 뭐를 찾으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제동권선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자, 우리가
과음하고 나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컨디션이 난조해, 맞죠? 그리고 기동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죠, 기동. 자, 기동이 뭡니까? 이게 몸기자의 움직일 동이에요. 몸을 움직이기가 어떻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뭘 먹으라? 헛개수 대신에 제동건선을 사용하게 되면 이 난조가 어떻게 된다? 개선이 되고 기동할 수 있는 힘, 기동 토크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극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하면 우리가 난조를 방지할 수가 있겠네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강사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기억이 안 나면은 주위에 공원을 가라고 했습니다. 주위에 공원 가서 찬바람 쐬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위에 공원을 가라. 주위에 공원을 가라. 자, 공원을 영어로 파크라고 하죠. 자, 주위 파크. 자,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자,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요.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자, 크기가 같아야 된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자, 만약에 3상이다라고 하면은 상회전이 생깁니다. 우리가 단상에서는 상이 한 개밖에 없어서 상회전이랄 게 없죠. 근데 3상 같은 경우는 요 상회전 방향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상회전 방향, 자, 요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주위에 공원을 간다. 주위 파크만 아시면은 다 풀립니다. 주위 파크. 용량이 틀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동기발전기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발생되었을 때 단락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단락전류가 생기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큰 돌발 단락전류가 발생하다가 자, 시간이 지나면은 좀 안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단락전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전류가 흘렀으나 점차 감소한다. 답은 4번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돌발 단락전류와 관련 있는 리액턴스가 있고 지속 단락전류와 관련 있는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 발전기의 이제 리액턴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죠? 누설 리액턴스 더하기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돌발 단락전류에서는요, 요 중에서 뭐만 누설 리액턴스만 관여한다.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을 합니다. 무엇을? 돌발 단락전류를. 자, 그러니까 지속 영구 단락 전류에서는요, 두 개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둘 다 제한을 한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요, 이 돌발 단락 전류는 뭐? 누설 리액턴스가 제한한다. 요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자 땁니다. 돌발 단락 전류는 누설 리액턴스가 관여한다. 누돌프 사슴 코드 뭐 이러면서 누돌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어찌됐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또 한 문제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부하전류가 50A일 때 단자전압이 100V인 친구 직권발전기의 부하전류가 70A로 되면은 단자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단 전기자 저항 및 직권계좌의 건선 저항은 각각 0.15m고 전기자 반작용과 브러쉬의 접촉 저항 및 자기 포화는 모두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권발전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직권이라던가 분권 문제가 나옵니다. 자, 특히나 대부분 분권 문제가 나오고 가끔 이렇게 직권 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직권의 특성들을 잘 생각하면서 푸셔야 실수를 안 하는 것이죠. 이 직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자와 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지금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맞죠?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흐르는 걸 전기자 전류, 그리고 여기 흐르는 것은 계자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럼 계자 전류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자속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자속을 어떻게 합니까?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끊죠. 얘를 회전하면서 끊으면서 여기서 유기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력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것인데, 자, 지금 부하 전류가 50A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50A죠. 그 말은 뭐냐면은 계자 전류도 50A고 전기자 전류도 50A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때 단자 전압이 100V다라고 되어 있죠. 100V. 그리고 부하 전류가 이제 70A 되었을 때 단자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 저항과 계자 권선의 저항은 각각 0.1ohm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0.1ohm. 얘도 0.1ohm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단 얘가 70A로 변하기 전에
얘의 유기기전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여기서 유기기전력에서 마이너스 여기서의 전압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류가 50A고 자, 저항은 0.1, 0.2 더해주시면 0.2가 되겠죠. 이 결과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100V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50에다가 0.2를 곱하게 되면 10V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10V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110V였어요. 그럼 지금부터 얘를 뭐로 바꾸겠다? 70A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70A로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일단 전압 강화가 더 증가하겠죠. 어차피 0.2는 변하지 않으니까 50이 70이 되니까 전압 강화가 변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유기기전력도 변화하죠. 왜? 이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속에 비례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면 얘는 증가하죠. 왜? E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속과 비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좌전류와 비례합니다. 그럼 계좌전류가 지금 50A에서 70A가 되었죠. 그럼 자속은 50분의 70이 되는 것이고 유기기전력은 50분의 70이 되는 것이죠. 그럼 기존에 110V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분의 70, 그러니까 5분의 7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5분의 7이 되고 자, 전압 강화는 어떻게 바뀝니까? 50이 70으로 바꾸면 되겠죠. 70에다가 0.2 이렇게 해주시면 해당 문제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자 22가 되는 것이고 그럼 7이 14분의 154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14V가 되나요? 14V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140V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자, 요 4가지는 제가 속전속결 때도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요, 실제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이 빈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1번에 이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은요, 이 단자 전압과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자, 단자 전압이 같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왜? 병렬 운전이니까 전압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오답을 가지고 옵니다. 유기기전력,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이 일정해야 된다. 요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 단자 전압만 일정하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유기기전력까지 굳이 일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진짜 똑같이 생긴 발전기만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것으로 오답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같을 것 하면에 틀린 선지가 된다. 나머지는 이 내용 참고해 주세요. 전기자 도체의 굵기, 권수 및 극수가 다를 때 수호전류 고전압을 얻을 수 있는 권선법은 뭐가 됩니까? 팍건이 되죠. 답은 2번인데 우리가 중권 팍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뭐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고 거의 반대로 가주시면 되긴 해요. 그럼 일단 뭐 설명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팍건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팍건은요, 일단 직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팍건 같은 경우는요, 브러쉬 수와 함께 항상 2다라고 되어 있죠. 뭐가? 병렬 회로수가. 그러니까 얘의 특징 중 가장 큰 것이 뭐가 됩니까? 병렬 회로수가 무조건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파2 3.14 파이를 기억하라고 해서 파2 해가지고 무조건 병렬 회로수가 2개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균합판이 불필요합니다. 왜냐면 중건 같은 경우는 병렬 회로수가 상당히 많아요. 얘에 비하면. 우리가 병렬 연결하면은 전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병렬 회로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전압이 일정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병렬 회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얘는 균합판이 필요해요. 균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팍건 같은 경우는 균합판이 불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이제 병렬 회로수가 무조건 뭐가 됩니까? 2개가 되다 보니까 자, 여기 도체입니다, 도체. 이 도체에서 만들어내는 전압과 전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도체에서 만들어내는 전류를, 자, 우리가 뭐 1A, 1V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팍건에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류는 1A죠. 여기도 1A입니다.
그럼 여기 전체는 그냥 1A가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도 전체가 1A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전류는 총 2A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걸리는 거 1V죠. 여기 걸리는 거 1V죠. 그럼 전체 걸리는 건 2V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권. 이 중권 같은 경우는요. 극수와 브러시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포인트는 이 병렬회로 수가 극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4극이다라고 하면은 병렬회로 수가 4개가 되는 것이죠. 그럼 4개가 되는 것이죠. 4개가 되고 자, 요 도체 하나에서 1A, 1V를 만들어내니까 자, 여기서 만들어낸 전류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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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총 몇 암페어? 4A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1V라고 했습니다. 그럼 총 전압은 1V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잘 보시면은 전류는 얘가 대전류고 전압은 얘가 저전압이고 전압은 얘가 큰 전압이죠. 고전압. 그리고 전류는 소전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아이 강사님 전에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고 좀 암기법을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직, 화, 소, 고, 기 뭐라고요? 직화소고기, 직화소고기. 직화소고기를 먹으려면 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 필요해요. 야, 이거 뭐 정말 대단해요. 내가 생각했지만. 직화소고기, 불 필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전류 고전압은 언제입니까? 박권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텝 가기 2도, 스태핑 주파수가 1800pps인 스태핑 모터의 축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 따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문제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스텝 가기 2도다라고 되어 있고, 스태핑 주파수가 1800pps라고 되어 있어요. 이 pps는 뭐냐면은, 펄스, 그리고 퍼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per 세컨드. 그러니까 1초당 발생하는 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초당 1800의 펄스가 발생한다. 그리고 한 펄스당 몇 도 움직인다? 2도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1초에 1800번에 1800번에 펄스가 발생을 해요. 근데 한 펄스당 2도라고 했죠. 그럼 1000 말이 안 나오네. 1800펄스면은 한 펄스당 2도를 움직이면 1800펄스면 3600도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초에? 1초 동안. 그럼 1초 동안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10바퀴를 도는 거죠. 그럼 RPS는 뭡니까? 레볼루션 퍼 세컨드죠. 초당 몇 번 회전하느냐? 초당 몇 번 회전해요? 3600도 회전하니까 10번 회전한다. 답이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유도전등기에서 여자 전류는 극수가 많아지면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극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수가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극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N극, S극이 극수지 않습니까? 그럼 N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즉, 극수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자속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커진다라는 얘기고, 자속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여자 전류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커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자라는 의미가 뭐죠? 힘쓸 여자의 자석 자자, 자석이 되려고 힘쓰다라는 의미니까 여자 전류가 커졌기 때문에 자속이 많아지고 그 말은 극수가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극수랑 여자 전류는 그냥 같은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극수가만 생략을 하고 다시 읽어볼게요. 유도전등기에서 여자 전류가 많아지면 전격 전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당연히 여자 전류가 커졌으니까 전격 전류에 대한 여자 전류의 비율이 커진다.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도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1번이 답이거든요. 이 답만 조금 기억합니다. 유도 발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자세히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만 좀 기억을 하시는데 이건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동기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률이 1이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동기, 전동기, V곡성만 떠올려 봐도 끝이 나죠. 자, 우리가 계자 전류에 따른 전기자 전류, 얘가 이제 V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때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부분이 역률이 뭐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가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기에 비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도 발전기는 동기기에 비해서 역률도 안 좋고요. 공국도 작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맞는 선지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삼상 건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는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고 건선형 유도전동기가 있죠. 두 개의 이제 기동법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동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우리가 기동 시에는요, 기동 토크가 상당히 큽니다. 자, 기동 토크가 크려면은 기동 전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근데 기동 전류가 크게 되면은 코일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동 전류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낮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동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에는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기억합니까? 전전압 기동. 얘는 뭐 직입 기동이다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동 보상 기법. 기동 보상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기동을 도와주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동 보상기다라고 하는 것은 단권 변압기를 Y결선해가지고 감압기의 형태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합기인데 단권 변압기를 감압기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압을 감소시켜야지만 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은 Y 델타 기동법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리액터 기동이 됩니다. 그래서 리액터를 사용해서 전압 강화가 증가되겠죠. 그럼 전압이 감소해서 전류를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농촌에 전기가 Y일이 안 통하노. 농촌에 전기가 Y일이 안 통하노. 이러면서 정말 어이가 없겠지만 요즘에 농촌에 전기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암기법입니다. 이걸 또 막 너무한 거 아닙니까? 농촌 비하 뭐 이러면 미쳐버립니다. 자, 농촌에 전기가 Y일이 안 통하노.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가 건선형 유도전동기는요, 항상 제가 얘 나오면은요, 2차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건선형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건선형 유도전동기 속도제어법에서도 2차가 보인다, 뭐 2차 여자법 이런 거 보이면 무조건 건선형 유도전동기다. 그래서 사실 건선형 유도전동기하고 2차 찍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죠? 2차 저항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례추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맞죠? 저항을 넣어가지고 슬립을 증가시키고 뭐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2차 저항법은 뭡니까? 저항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을 넣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평균 출력 전압은 전원 전압의 약 몇 %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상 반판에 0.45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45%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류 방식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크게 단상과 삼상으로 나뉩니다. 단상의 반파 전파, 삼상의 반파 전파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진규 출력 0.452 0.92. 자, 여기서 2가 의미하는 것은 교류입니다. 우리가 정류기이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류가 들어가면 이 교류의 0.45만큼이 직류로 출력된다. 자, 교류가 들어가면 0.9만큼이 직류로 출력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삼상방파는 1.172 그리고 삼상전파는 1.35V. 자, 여기서 왜 V가 되었냐면 이 삼상전파는 얘가 선간전압 기준입니다. 만약에 상전압 기준으로 바꾸면 2.342가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삼상 전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깊이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선간전압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전압으로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뭐 어찌됐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면은 요거라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단상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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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전파. 그리고 맥동 주파수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맥동 주파수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은 6의 약수를 기억을 합니다. 자, 6의 약수 어떻게 됩니까? 1, 2, 3, 6.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맥동률과 정류 효율은요. 자, 우리가, 자, 여기서 정류 효율. 이 단상반파의 정류율 40.6. 요거는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기억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맥동률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맥동,
맥박 생각하면 어떤 그래프가 생각납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까 맥동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출력이 직류라는 거죠. 그럼 직류에 교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류가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럼 맥동률은 무조건 낮아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좋은 거니까 맥동률도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좋으려면 수치는 작아져야 된다. 정류 효율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니까 정류 효율은 커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해당 문제는 그냥 1번 요거는 좀 출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